자, 지난 시간에 물질대사에 대한 개념 다루셨고요. 그 다음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화학 반응의 사례들을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물질대사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인 세포호흡에 대한 의미를 살짝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의가 머릿속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은 세포가 주도하는 과정이고요. 세포 밖이 아니라 반드시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용하는 물질은 3대 영양소입니다. 됐죠? 3대 영양소가 세 가지 있죠? 탄수화물,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지질이 있는데 지질 중에서도 세포호흡에 쓰이는 물질은 지방입니다. 됐죠? 그럼 3대 영양소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를 이용하는 과정이냐면 기본 단위 물질들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됐죠? 그럼 3대 영양소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탄수화물이 있고요. 그 다음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 지질이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냐? 그럼 탄수화물은 크게 세 가지 물질로 나눠지죠.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가 되고 그럼 기본 단위 물질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당류가 되겠네요. 단당류가 세 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세 가지 물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 그럼 세 가지 물질 중에서 세포호흡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물질 바로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지질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이 있고요. 인지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죠. 이 중에서 세포호흡에 쓰이는 물질이 지방인데 지방이 직접 세포호흡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기본 단위가 되겠네요. 지방의 기본 단위 뭐하고? 글리세롤하고 그 다음 지방산이 있네요. 세포호흡을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세포 내에서 3대 영양소의 기본 단위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글리세롤 지방산을 분해시키면 당연히 이 안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때 방출된 화학 에너지를 어디다가? 그렇죠. ATP에 저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분해하고 합성 과정이 이제 같이 엮여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세포호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글리코젠이 있고 포도당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화학 반응을 보시면 글리코젠이 다당류고 얘가 단당류가 되겠죠. 이것도 분명히 분해 과정인데 이때의 분해 과정은 세포호흡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역시 분해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세포호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단백질이 역시 아미노산 되는 과정도 역시 분해 과정인데 이 과정 역시 세포호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포호흡이 아니란 뜻은 이때 전부 다 분해 과정이니까 화학 에너지가 방출될 것이고 이때 방출된 화학 에너지는 ATP에 저장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방출된 화학 에너지는 이제 생명체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 종류가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는 결국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세포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포도당, 글리세롤, 지방산, 아미노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무슨 호흡으로 정의할 거예요? 세포호흡으로.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들을 드디어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ATP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포도당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세포 호흡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포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이 되는 거고요. 현재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이고 세포 소기관 주변의 세포 내 공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 호흡의 시작은 무슨 질에서부터 시작한다? 세포질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포호흡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당연히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해야 되고요. 여러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는 뜻은 이놈을 바로 한 번에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분해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질에서 어느 정도 분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분해된 물질을 미토콘드리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 미토콘드리아는 유일하게 뭘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세포 속 기관이고요. 그럼 이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 이 물질을 무슨 분해? 그렇죠. 완전 분해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포도당의 완전 분해 결과물은 여기처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방출된 화학 에너지들은 여러 개의
ATP에 소량씩 나눠서 담아지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물론 여기서 방출되는 모든 화학 에너지가 ATP에 100% 다 실릴 수는 없죠. 대략 몇 프로가 60%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그냥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40%고 이 40%를 ATP에다가 소량씩 나눠 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완전 분해시키면 이때 ATP가 총 몇 개 만들어지냐면 38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세포한테 뭐의 공급을 차단시키면,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키면 미토콘드리아는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미토콘드리아는 이 물질을 더 이상 끌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 호흡이 진행되다가 세포질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즉 세포 호흡이 진행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무슨 호흡이라고 부르냐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세포 호흡, 즉 무산소 호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산소를 이용해서 끝까지 분해시켰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유산소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산소 호흡 과정을 완전 분해 과정이고 무산소 호흡 과정을 불완전 분해 과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산소 호흡 결과 여기까지만 분해되다가 멈췄단 말이죠. 이때 분해되고 멈춰버린 물질을 무슨 산물이라 표현하냐면 중간 산물이라 표현합니다. 됐죠? 그럼 중간 산물은 아직 화학 에너지가 전부 다 빠져나온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 중간 산물은 이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산소가 공급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중간 산물을 보통 뭐 해버리냐면 세포 밖으로 버려버리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포도당이 세포호흡으로 이용되다 보면 포도당 양이 점점 뭐하게 됩니까? 그렇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고갈되면 세포호흡이 멈춰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장시켜놨던 글리코젠을 분해를 통해서 필요한 세포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을 다시 보충을 해주는 거죠. 됐죠? 그럼 시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볼게요. 자, 글리코젠 양도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고갈되면 역시 포도당도 결국에는 고갈돼 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세포호흡을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이제 드디어 뭘로? 세포호흡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세포로 활용하면 역시 이 양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놈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고갈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지방의 분해를 통해서 이놈들 다시 보충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 양도 줄어들게 되고 이건 역시 뭐 돼버려요? 고갈되고 이것도 고갈되면 세포호흡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호흡의 가장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물질 이제 드디어 아미노산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미노산 들어가기 전에 글리세롤과 지방산 역시 세포호흡 과정을 통해서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켜버리면 무산소호흡 결과인 중간산물을 만들어낼 거고요. 산소를 공급시키면 완전 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완전 분해 결과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똑같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을 이용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미노산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아미노산을 이제 분해시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산소 결과 중간산물이 만들어질 텐데 산소의 공급을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 역시 완전 분해되는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아미노산의 완전 분해 결과물의 물질들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의 완전 분해 결과하고 공통의 물질뿐만 아니라 암모니아가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암모니아는 체내에서 무슨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아미노산을 세포 호흡으로는 잘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아미노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놈이 고갈되게 되면 세포 호흡을 위한 에너지 공급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백질을 다시 분해시켜서 아미노산을 또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시간이 더 지나서 단백질도 줄고 이놈도 고갈되고 결국 이놈도 고갈되게 되면 더 이상 세포호흡에 쓸 수 있는 물질이 없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이제 이 생명체는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세포 호흡을 정의하면 3대 영양소의 기본 단위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과정이고 산소를 이용하면 완전 분해, 즉 유산소 호흡,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중간에 멈춰버리는 무산소 결과물, 중간산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아까 이제 숫자를 볼 건데 예를 들면 포도당을 완전 분해시켰을 때 만들어진 ATP 수는 38개입니다. 이 38이라는 기준은 포도당 기준이에요.
글리세롤, 지방산, 아미노산을 완전 분해시키면 ATP가 여러 개 만들어지겠지만 숫자는 이거하고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38은 다시 한번 포도당 기준. 됐죠? 그러면 포도당 기준으로 다 설명을 하면, 포도당을 바탕으로 이렇게 무산소 호흡을 시켰다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뽑아져 나오긴 하는데 유산소 호흡 과정에 비해서는 많이 뽑아지지는 않을 거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ATP 수는 당연히 유산소 결과물보다는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포도당 기준 무산소 결과물로 만들어진 ATP 수는 대략 몇 개만 만들어지면 2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산소 결과물하고 유산소호흡의 결과물에 대한 ATP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